잠을 자지 못하면 그냥 피곤한 걸까요? 단순한 피곤함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치매와 알츠하이머. 하루 동안 뇌에서 쌓인 노폐물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뇌척수액에 의해 청소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는 잠자는 동안 뇌에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 찌꺼기가 제대로 씻겨나가지 못해 뇌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치매로부터 지켜주는 청소 시간입니다. 둘째, 고혈압과 심장질환.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심장 박동과 혈압을 낮추며 휴식을 취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당뇨병. 잠을 잘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즉,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되어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한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넷째, 비만. 수면 부족은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은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뭔가를 먹고 싶어지죠. 특히 단 음식을 찾게 되며 야식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복부비만,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 장애를 동반합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뇌의 감정 조절 영역인 편도체 활동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불안감과 분노, 감정 기복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면역력 저하. 면역 시스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감염과 염증,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줄어들어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당신의 뇌와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잘못된 잠버릇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치 한숨도 자지 않은 듯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쁜 일상에 그저 피곤한 걸로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피곤함, 그저 바쁘게 살아서 생긴 당연한 결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화면, 당신의 뇌를 속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 모든 기기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햇빛과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며 잠이 드는데 필요한 뇌의 준비 시간이 크게 늦춰지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잠은 점점 얕아지고 수면 중 자주 깨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수면 연구팀은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멈춘 사람들과 계속 사용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더 빨리 깊이 잠들었고 다음날 집중력도 월등히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밤늦은 카페인 섭취, 무심코 한 잔의 함정. 커피 한 잔만 마시면 피로가 날아가요. 하지만 그 한 잔이 당신의 수면을 몇 시간씩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6시간.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여전히 당신의 몸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죠.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졸음을 막는 작용을 하며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새벽에 자주 깨도록 유도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수면의 질 자체는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술 한 잔이면 잠 잘 와요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땐 술이 최고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술은 빠르게 잠들게 도와주지만 수면의 구조를 깨뜨립니다. 잠은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교대로 반복되며 이어지는데 술을 마시면 이 리듬이 흐트러지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자주 깨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대에 알코올이 분해되며 이뇨작용과 심박수 증가를 일으켜 숙면을 더욱 방해하게 되죠. 넷째, 스트레스를 끌고 침대에 들어가는 습관.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정리해야 편하잖아. 그 생각이 사실은 당신의 수면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 직전의 과도한 생각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심장은 천천히 쉬려 하는데 뇌는 여전히 긴장 상태. 결국 뇌는 꺼지지 않은 채 몸만 억지로 눕게 되고 이때 잠들더라도 쉽게 깨거나 악몽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다른 수면 시간.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이른바 수면 빚을 주중에 갚는다는 생각.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이 시계가 망가져 평일 내내 피곤하고 무기력한 몸을 안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습관적인 수면제 복용. 수면제를 한 번, 두 번 먹다가 어느 순간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 장기적으로는 뇌의 자연적인 수면 유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억력 저하, 우울증 유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는 불면증 초기에는 약보다 비약물적 치료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알게 모르게 숙면을 방해하는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뇌를 지치게 하고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며 결국 당신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 중 몇 가지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멈춰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숙면을 위한 뇌와 몸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두시고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해요. 시니어 여러분의 일상에 맞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면 오늘 밤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요.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은 어두워질수록 분비되어 우리 몸을 잠들게 만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밤이 돼도 몸은 여전히 깨어 있으려 하고 숙면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누구나 겪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생체 리듬은 규칙을 좋아해요. 아침 햇살을 보면 깰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반응하죠. 그러니 아침엔 커튼을 활짝 열고 햇살을 몸에 담아보세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에 나가긴 좀 그렇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빛을 보는 것 그 하나예요. 두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 잠깐만 멀리 해볼까요?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쉽게 말해 아직 낮이야 하고 뇌를 속이게 만드는 거죠. 잠들기 1시간 전 조명을 은은하게 줄이고 라디오나 이런 오디오북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는
여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내려놓고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습관. 스트레칭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어깨를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쉬며 툭 떨어뜨려 보세요. 호흡은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기. 이걸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몸이 잠들 준비를 시작해요.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해본 사람만 아는 차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 생각보다 많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드셔야 효과적인지도 함께요. 먼저 따뜻한 우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칼슘도 들어있어 뇌를 안정시켜주죠. 자기 전 우유 한 컵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드셔보세요. 혹시 달달한 게 당기신다면 꿀 한 티스푼 살짝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난 우유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하신다면 무가당 두유나 귀리우유도 괜찮아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뇌가 더 빨리 휴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냥 드셔도 좋고 우유와 함께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드셔보세요. 너무 차게 말고 미지근하게. 위에 부담이 없도록요. 한 잔이면 잠이 솔솔 오는 준비가 됩니다. 또 하나, 호두와 아몬드. 이 두 가지엔 멜라토닌,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들어있어요. 뇌 건강과 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음식이죠. 하루 5에서 6알 작게 드시면 충분합니다. 딱딱해서 드시기 어렵다면 잘게 다져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미음 위에 살짝 올려도 좋아요. 이 나이에 견과류를 먹으라고?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위에 부담 없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 한 잔 어떠세요? 캐모마일, 라벤더, 국화차 같은 허브차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자기 전 불을 살짝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 시간이 몸에게 오늘을 마무리하라는 신호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잘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함께 살펴봤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음식이 숙면을 방해할까? 도 꼭 알아야겠죠? 우리 몸은 정직해서 좋은 걸 먹으면 편안해지고 피곤한 걸 먹으면 바로 반응이 와요. 특히 밤 시간에 먹는 음식은 그 효과가 고스란히 수면의 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입니다. 이건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은 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카페인이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잔 마셨다고 해도 최대 8시간까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밤에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깊은 잠의 비율이 떨어지고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엔 피하는 게 좋아요. 대신 허브차나 보리차, 둥글레차 같은 카페인 없는 따뜻한 음료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알코올 즉 술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던데. 맞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엔 졸음을 유도해요. 하지만 문제는 잠든 이후에 뇌가 자꾸 깨도록 만든다는 점이죠.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밤새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요. 또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입이 마르고 갈증이 생겨 자주 깨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취침새 4시간 전엔 술을 삼가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입니다. 삼겹살, 치킨, 라면, 매운 찌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하지만 이 음식들은 위장을 과하게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밤 9시 이후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자는 척하면서 속은 밤새 일하는 거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더 피곤하게 됩니다.
그럼 밤에는 뭘 먹어야 하죠? 간단하고 따뜻한 죽이나 삶은 고구마, 바나나 같은 음식이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번째, 당분이 높은 디저트나 탄산음료,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콜라 같은 것들은 기분은 잠깐 좋아지게 해주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몸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결국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또한 당분이 많을수록 몸속 염증 반응도 늘어나는데 이 역시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답니다. 디저트가 당기시는 밤이라면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살짝 섞어 드시거나 찐 고구마 한 조각으로 달콤함을 대신해 보세요. 잠도 잘 오고 속도 편해질 거예요. 다섯 번째, 물이나 수분 많은 음식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물 마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자기 직전에 물 한 컵은 밤새 화장실에 여러 번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수면의 질을 아주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시니어분들께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에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천천히 줄이시고 물 대신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마무리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 당장은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오늘 배운 것 중 내일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매일 한 걸음씩 그렇게 천천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숙면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시니어도 편안한 잠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따뜻한 이불처럼 당신의 밤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